伟大、光荣、正确的中国共产党万岁！ 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 건당 100주년을 맞아 7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경축행사에서 시진핑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 공산당 만세를 외쳤습니다. 광장에는 7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운집했습니다. 마스크는 모두 벗었습니다. 한 명도 마스크를 착용한 이가 없습니다. 공중에는 헬기가 100이란 숫자 대형으로 날았고 젠20 전투기 15대도 나타났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시진핑과 백발이 된 후진타오가 등장했습니다. 그 뒤로 정치국 상임위원들이 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첫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 대지에서 전면적으로 소강 사회를 건설해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일국 양제를 관철시켰으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법이란 법률 제도를 정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과 주권, 발전 이익을 지킴으로써 사회 완성을 이뤄 장기적 번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를 해결해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외부 세력이 괴롭히거나 압박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누구든 그런 망상을 하면 14억 인구가 쌓은 강철의 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로 흥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는 한국의 조선족들이 장구 연주를 했던 메이어 공산당 쭈메이어 신중국어란 노래도 합창했습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이 곡은 시진핑의 연설 내용과 어우러집니다. 시진핑은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했고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의 드레스 코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모택동이 입고 있는 복장과 시진핑이 입은 옷이 같습니다. 시진핑의 권위가 모택동과 동격이라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이 옷은 중산복이라고 합니다. 원래 호가 중산인 손문이 입어서 유명해진 옷입니다. 손문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일본식 이름 나카야마로 활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산복을 인민복이라 부릅니다. 중국의 국부라는 손문, 그리고 중공을 세운 모택동의 정통성을 시진핑이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드레스 코드입니다. 시진핑이 7만 3천자의 연설문을 읽는 동안 천안문 광장에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우비를 입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시차를 둔 생방송에서 이 부분은 편집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너무 아깝다, 우박이 쏟아져야 하는데, 어젯밤 비가 왔는데 시간을 잘못 맞췄다, 벼락은 왜 안 치냐, 베이징은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느냐 등의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모택동의 손자 마오신유가 2011년 중국 공산당 90주년의 팬으로 쓴 효가 인터넷에서 차단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생일을 축하한다, 100년까지 장수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20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멸망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당 100주년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검색을 할까 두려워 민감한 어휘로 등록해 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화권의 많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축복에 동의한다는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잘 썼다. 100세가 이제 됐으니 곧 죽어버리라는 포스팅도 있습니다. 또 모택동 강씨의 후손이 생일을 축하했는데 이 한마디가 예언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진핑도 연설에서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0월 혁명의 포석은 중국의 막스 레닌주의를 가져왔다. 중국은 공산당을 낳았으니 이는 천지개벽할 사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변이라는 단어는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변이란 말의 출처는 삼국연의입니다. 유비가 존경하는 노식장군이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 할 때 궁중에 사변이 일어났다. 모두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궁궐의 누각에 서 있더란 대목이 있습니다. 동안 말년에 궁중에서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묘사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도 사변은 7.7사변, 서안사변, 9.18사변, 노구고사변, 강청을 포함한 사인방을 체포한 회인당 사변 등 정치적 변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진핑은 지력이 소학교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지력이 됐다면 중국 공산당 탄생이 변란이라는 표현은 피했을 겁니다. 중공 건당 100주년에 공산당 조직부가 발표한 당원 숫자도 흉조입니다. 관영 신화사의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원 숫자는 9,514만 8천명, 기층 당조직은 486만 4천명입니다. 그런데 고14.8은 救我要死吧, 나 이제 죽는다란 표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2020년에 공표한 숫자도 공교롭게 이제 곧 죽는다란 의미의 救要死와 비슷하게 들리는 9191.4였습니다. 건당 100주년이지만 이를 축하하는 외국 정상도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명의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 친중파입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니카이의 축전은 중공 측의 부탁을 받고 예의상 보낸 겁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시진핑과의 화상회의에서 축하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개인 자격으로 축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라는 국가가 중공 100주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공 관영 매체에 따르면 몽골 대통령, 아르메니아 대통령, 적도 기니아 대통령, 파푸아 뉴기니아 총리, 부탄 국왕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숫자는 적절히 채우는데 국제 무대에서 그다지 비중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는 아니고 유튜브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일부 한국의 특파원들이 베이징에서 어떻게 취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3월 12일 있었던 상황입니다. 외교부 대변인 짜오리젠이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한국연합통신 기자의 엉터리 중국어 질문에 난감해했다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자막엔 한국연합통신 기자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북중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것 같은데 짜올리진이 가만히 듣다가 후이프, 회복이란 단어만 알아듣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회복이 뭐 어쨌다는 거냐 그러면서 못 알아들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은 제가 있었을 때 일주일에 오후 2번이었습니다. 중국어나 영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거의 모든 질문을 받습니다. 이 화면에는 한국 기자의 영어 질문도 있습니다. About the origin of kimchi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자 화춘잉은 무슨 논란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